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도 강의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뭐 배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Last lecture review에서 이번에 방금 재영이가 저희 어사이먼트였죠. C파텐 데이터셋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이제 파이토치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저번에 과제가 나왔었고, 그거에 뭐 regularization 적용하는 방법들이랑 뭐 코드 전체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쭉 리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저희 저번에 렉처에서 배웠던 오버피팅이랑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떤 테크닉으로 해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크게 배치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나눠지는데, 둘의 차이가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지금 현재 그냥 정말 바닐라 나이브한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서 좀 더 어드밴스드 된, 저희가 실제로 쓰는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걸 왜 쓰고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아마 이게 끝나면 점심 먹을 것 같은데, 점심 먹고부터는 저희 아까 재영이가 잠깐 언급했던 저희의 결과를 어떻게 하면 잘 비주얼라이징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리, 오버피팅에 대해서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오버피팅이 뭔지 이제 간단히 되짚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트레이닝 셋으로 이제, 땡큐.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아니면 또는 모델 캐패시티가 커지면 커져서 이제 더 복잡한 시스템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이게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트레이닝 셋을 외워버리게 되고, 밸리데이션 셋이나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 이런 거를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테크닉들을 이제 regularization 테크닉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그 중에 크게 두 개를 배웠습니다. L2 regularization, 그리고 dropout. L2 regularization의 경우에는 저희가 로스를 뭐 문제에 따라서 이제 뭐 regression problem이다 하면은 MSE 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이런 항을 추가해서 저희의 파라미터들이 너무 큰 값으로 이제 explode 하지 않게 막아주는 이런 항을 추가해서 오버피팅을 막는 것을 이제 L2 regularization이라고 불렀고요. 드롭아웃의 경우에는 MLP 레이어가 이렇게 있을 때 모델 캐패시티를 인위적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이 중에 몇 가지 노드를 P의 확률로 이렇게 꺼버리는, 그럼으로써 모델 캐패시티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또 하나의 복잡한 모델을 트레이닝 하기보다는 더 간단한 로우 레벨의 여러 가지 모델을 트레이닝해서 그 결과를 합쳐 쓰는 그런 식으로 오버피팅을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레디언트 베니싱이었는데요. 그레디언트 베니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뭔지 다시 짚어보고 하자면, 이제 어떤 실수가 들어오면 그걸 1과 0 사이의 값으로 맵핑해주는 이런 형태의 함수였죠. 이런 형태의 함수 같은 경우는 양 끝단에서 그레디언트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맨 끝에서 계산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오면서 그레디언트가 0인 부분을 거치게 되면 그 뒤로는 다 이제 그레디언트가 0이 돼버리니까 그레디언트가 더 깊게 전달되지 못하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깊은 MLP가 필요한데, 그럼 깊은 MLP면 그 얕은 쪽이 훈련이 안 된다, 그레디언트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문제를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했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ReLU Activation, Rectified Linear Unit이었죠. 시그모이드 대신 이렇게 0 이하일 때는 0, 0보다 클 때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이런 ReLU 펑션을 이용해서, ReLU Activation 펑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레디언트가 양 끝단에서 이제 0으로 수렴하지 않고 잘 뒤로 전달될 수 있게 이런 ReLU Activation 펑션을 써서 해결했다고 했고요. 또 ReLU Activation 말고 뭐 젤루나, 뭐 젤루나, 아니면 뭐 MaxOut 같은 이런 같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들어진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들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MLP를 좀 더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비의 이니셜레이제이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 혹시 이 전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자비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처음에 저희가 랜덤으로 초기화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랜덤으로 초기화해야 되냐, 너무 작은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버리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간 값들을 다 0으로 수렴해버리고, 너무 큰 값으로 시작하게 되면 다 무한대로 발산해버려서 이제 어떤 값으로 컨버지 하지 않고 이제 불안정하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떤 형식대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이게 잘 가더라, 트레이닝을 오래 해도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더라, 이런 게 이제 자비 이니셜라이제이션이었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액티베이션 펑션 뭐 렐루를 이렇게 통과하는데 데이터가 여기에만 모여 있으면 여기에만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니까 액티베이션을 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액티베이션이 중간에 없으면 아무리 레이어를 깊게 쌓아도 중간에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이 없으면 이건 결국 행렬곱이니까 하나의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국 하나의 레이어를 쌓은 것과 다를 바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뭐 여기에만 모여있으면 아예 이제 전달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히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액티베이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제 되짚어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지금까지는 어떤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떤 파라미터 W나 B에 대해서 로스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그레이디언트만큼 스텝을 밟아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드렸었죠. 그걸 이제 식으로 써보면 저희 파라미터 하나가 낼 거잖아요. 그 파라미터 셋을 세타라고 하고, 이제 그 J세타가 이제 로스 펑션이라 하면 저희가 세타를 업데이트 해나가는 과정은 원래 세타 값에다가 로스의 이 세타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고 거기에 적절한 상수인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빼주는, 그래서 이걸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 미니멈으로 이제 수렴을 하겠다, 뭐 이렇게 저희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입니다.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 하면 뭐냐면 저희가 한번 이제 스텝을 밟을 때,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를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거로부터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고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걸 이제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요. 이거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혹시 아시겠는 분? 나와 있긴 한데 자, 첫 번째로 이미지 같이 이제 데이터가 큰데 데이터 수가 많아 버리면 저희가 이거를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을 전부 램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 램이 부족하면은 다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어도 그 램의 한계에 따라서 너무 적은 트레이닝 데이터셋밖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걸 다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봐야 되니까 한 스텝을 밟는데 계산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한 스텝을 밟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결국 트레이닝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점이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쓰는 게 Stochastic Gradient Descent, 줄여서 SGD라고 하는데요. 이 SGD는 그레이디언트를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모두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작은 덩어리, 작은 chunk, 이걸 이제 저희가 미니 배치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작은 chun크를 이 미니 배치에 대해서만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고 스텝을 밟고 또 그 다른 미니 배치를 가져와서 그레이디언트 계산하고 스텝을 밟고 쭉쭉쭉쭉 해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한번 쭉 보는데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한번 쭉 보고 나면 그 미니 배치 개수만큼의 스텝을 밟았겠죠 저희가. 이렇게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여러 개의 미니 배치로 나눠서 각각의 미니 배치마다 계산 후에 스텝을 밟아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스토캐스틱이냐? 이제 스토캐스틱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디터미니스틱과 이제 반대되는 단어인데요. 디터미니스틱은 뭔가 저희 값이 하나로 딱 결정될 때, 뭔가를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값이 하나의 값으로 딱 나오는 걸 이제 디터미니스틱하다라고 하고요. 스토캐스틱이라는 경우는 뭔가를 넣었을 때 이게 확률적으로 나오는, 얘의 확률은 뭐, 얘의 확률은 뭐, 딱 얘가 아니고, 딱 얘나 얘가 아니고, 얘의 확률은 뭐, 얘의 확률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왜 스토캐스틱이냐? 저희가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한 번에 다 넣다 보니까 그냥 전체 계속 보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계속 똑같으니까 뭔가를 넣어서 계산하면 그 그레이디언트 값이 어떤 값 하나로 딱 나오겠죠. 근데 SGD 같은 경우는 미니 배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이게 어느 면에서 보면 확률적이다, 디터미니스틱 하지 않고 미니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depending on 미니 배치에 따라서 저희가 나오는 값이 달라지니까 이걸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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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뭐였냐면, 미니 배치로 나눴을 때 이제 계산이 빠르다라고 하시죠. 여기 써놨죠? 아직 말은 안 했지만, 빠르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럼 이거부터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 비해서 SGD의 장점은 이제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보다 빠르게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왜냐면 이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다 봐야 되는데, 보통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배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건 저희가 일단 램이 터질 때까지 올려보다가 램에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하나 줄여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GPU에서 이제 GPU 램에 이제 어쨌든 그 배치를 올리기만 하면 그 배치 사이즈에 상관없이 병렬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전체 그 GPU 램이 뭐 8기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배치 4기가짜리 배치를 올리든 8기가짜리 배치를 올리든 그 계산 속도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속도라기보다는 그 배치에 대해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병렬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데이터가 이미지다 하면은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제 램에 올릴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병렬적으로 이만큼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청크를 가져와서 이만큼을 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계산해서 그 다음에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고, 이제 배치로 나누게 돼서 배치마다 스텝을 밟게 되면 계산하고 스텝 밟고 계산하고 스텝 밟고 계산하고 스텝을 밟으니까 이제 배치 사이즈만 적절하게 키워주면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보다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거죠. 혹시 질문에 좋은 대답이 되셨나요? 네. 그리고 저희가 확률적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디터미니스틱 하지 않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로컬 미니멈을 피할 수 있는데요. 일단 로컬 미니멈이 뭐냐 하면 저희의 뭐 로스 커브가 서페이스겠지만 그냥 파라미터 하나라고 하고 이렇게 생겼으면 저희의 목적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로스가 제일 낮은 부분. 근데 여기서 시작했다 하면은 여기에 갇혀서 이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로컬 미니멈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스토캐스티로 피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뭐 이제 파라미터가 두 개인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등고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점점 더 낮아지는 거고, 높이가.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로컬 미니멈이고 여기가 이제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할 때, 여기서 시작했을 때 이제 이 로스 서페이스는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로스 서페이스를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썼다. 그러면은 이 전체 로스 서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다기보다는 이 로스 서페이스 위에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가장 근처에 있는 로컬 미니멈으로 직행을 하게 되는데, SGD를 쓰면 이 전체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 그레이디언트가 지금 정확한 방향은 이 방향이지만 저 방향인지 몰라요, 얘는. 왜냐면 전체 트레이닝 셋을 가진 게 아니니까, 랜덤으로 픽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살짝 엇나가게 됩니다. 뭐 방향은 비슷하겠지만 살짝 엇나가게 되면서 배치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엇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로컬 미니멈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고 이 스토캐시티 때문에
약간 피해갈 수 있다. 뭐 이래서 로컬 미니멈을 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걸로도 완벽하게 피해지진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어드밴스드 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 배워볼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양한 더 어드밴스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워볼 건데 그 전에 약간 GIF를 하나 보고 가죠. 이게 저희 빨간색이 지금까지 이건 아니지. 이 빨간색이 SGD라고 표시된 게 지금까지 저희가 썼던 이제 바닐라 SGD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뭐 모멘텀, NAG, 아다그라드, 아드델타, RMS 프로 뭐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면 저기 아다델타랑 RMS 프로 그리고 저런 애들은 다 미니멈 값으로 빠지는데 이제 SGD랑 모멘텀 같은 경우는 전 새들 포인트에 갇혀 있게 되죠. 저런 거 새들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축에 대해서는 미니멈이지만 다른 축에 대해서는 아닌 거. 이제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제 새들 포인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서페스는 제가 아까 그렸던 로스 서페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축이 이제 파라미터고 그 파라미터에 대한 로스 값들을 이제 3차원으로 표시해 놓은. 그다음에 이건 이제 3차원이 아니고 등고선으로 표시하긴 했지만 저 별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가야 하는 미니멈이고요. 보시면 SCD는 너무 느려요. 다른 애들은 빠르게 가고 뭐 어떤 애들은 좀 튀다가 저기 초록색 같은 경우는 아래로 튀었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뭐 아다 델타나 RMS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약간 옵티마이즈한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가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이것도 보시면 저렇게 튀고 SCD는 엄청 느리다.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래서 왜 SCD 말고 더 어드밴스드 된 게 필요한가는 이 GIF들을 보시면 확실히 왜 필요한지는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죠. 과연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다양한 알고리즘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약간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갈 건데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 바닐라 SGD고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두 가지 약간 컨셉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모멘텀이라는 걸 생각해서 해보자. 이게 뭔지는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진 게 모멘텀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이 NAG인데요. 이런 걸 이제 다뤄볼 거고 또 다른 거는 러닝 레이트를 좀 하나의 러닝 레이트로 다 트레이닝 시키지 말고 약간 파라미터마다 좀 다른 러닝 레이트를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다그라드,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발전된 게 아다델타와 RMS 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장점들을 합친 게 이제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인데 이런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두시고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바닐라 SGD의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로컬 미니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로컬 미니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에 도착을 해버리면 여기서는 어떻게 그레디언트 계산해도 항상 0이죠. 그럼 저희가 아무리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해서 스텝을 밟아도 거기에 0이 곱해져 버리니까 아무 스텝을 밟지 못하고 그냥 계속 여기에 갇혀버립니다. 더 넘어가지 못하고 이런 거 이제 로컬 미니멈에 스톱됐다, 갇혔다 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모멘텀입니다. 식이 복잡하죠. 그냥 식은 일단 무시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식은 나중에 이제 말을 듣고 보시면 더 이해가 되니까. 인투이티브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런 로스 서페이스에서 공을 굴렸다고 해보죠. 공을 굴리는 것과 저희가 하는 건 되게 비슷한 일이잖아요. 맨 밑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공을 굴리면 공이 여기에 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탁 멈출까요? 아니죠. 관성 때문에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쭉 가서 이 언덕이 충분히 낮다면 이걸 넘을 거고 충분히 낮지 않다면 여기에 다시 돌아올 거고. 그래서 이런 실제로 공을 굴리듯이 저희가 모멘텀을 고려해서, 운동량을 고려해서, 즉 관성을 고려해서 관성을 어떻게 수식적으로 잘 집어넣으면 이런 로컬 미니멈을 잘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나온 게 모멘텀 메소드입니다. 식을 보시면 원래 거랑 바뀐 거는 원래 세타에다가 저희가 러닝 레이트에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곱한 거를 빼줬는데 이번엔 VT라는 걸 빼죠. VT는 그 이전 값과 저희 원래 하던 거 이제 그레디언트 값, 이제 랭웨이트는 상수니까 그냥 그레디언트 값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그레디언트 값들을 이제 이 값만은 디케잉 컨스탄트라는 건데 얘가 계속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치면 어떤 양수값이 계속 더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얘도 이제 이 전 스텝이니까 이 전 그레디언트들의 합인데 결국 이 그레디언트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V에. 근데 얘가 이런 감마라는 게 없다면 계속 양수가 더해지고 VT가 계속 커지고 그럼 나중에 가서는 스텝 한 번을 밟는 게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런 거를 저희는 원하지 않으니까 감마라는 뭐 0과 1 사이의 어떤 값을 항상 곱해줌으로써 이 전 값들이 약간 데케이하게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값이 들어와서 그 값이 무한히 커지지 않고 어느 정도에서 이제 안정화되게 하는 상수를 이제 디케이 상수인 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제 그 운동량을 즉 관성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 수식인데요. 원래 저희가 하던 거와 다른 점은 저희는 지금까지 직전에 지금 현재의 그레디언트만 보고 스텝을 밟아 나갔다면 이 V에는 이전의 그레디언트 값들이 다 포함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전의 그레디언트만 가지고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전 스텝들의 그레디언트를 다 받아서 그걸 잘 처리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밟아 나가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문제를 이런 모멘텀을 쓰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오실레이팅 프로블럼이라는 걸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로스 서페이스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저희가 운이 좋아서 여기서 시작했다면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이니셜 포인트를 랜덤으로 설정하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레디언트 그냥 이제 모멘텀을 안 쓰고 그레디언트 저희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했다면 빨리 끝났겠지만 이건 너무 느리겠죠. 불필요한 방향으로 스텝을 너무 많이 밟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그 모멘텀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이 방향으로 가려는 모멘트가 있고 나의 방향이 이렇게 모멘텀이 있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틀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실레이팅 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어느 정도 더 빠르게 이런 컨벡스한 로컬 미니멈으로 로컬 미니멈이라 컨벡스한 미니멈 값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모멘텀 방식에도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로컬 미니멈을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만약 글로벌 미니멈에 도착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스무스하게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컬 미니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미니멈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오는 관성 때문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되겠죠. 실제 공이라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건 여기서 싹 멈추길 원하잖아요. 글로벌 미니멈이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넘어가는 모멘텀이 있어야겠지만 너무 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이제 Nesterov Accelerated Gradient 줄여서 이제 NAG라고 하는데 이제 수식보다 밑에 그림을 먼저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원래 저희가 하는 방금 배웠던 모멘텀 업데이트 방식은 저희가 현재 있는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그레디언트를 고려한 스텝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모멘텀을 고려한 스텝을 둘 다 계산해서 그걸 합한 방향으로 스텝을 밟는 이런 과정이었죠. 근데 대신 네스트로브에서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멘텀을 통해서 그걸 고려해서 스텝을 밟고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밟아 나가게 됩니다. 수식으로 보자면 바뀐 점은 여기가 원래 이 로스 펑션 J 안에 들어가는 값이 원래 세타였는데 세타 마이너스 감마 V T 마이너스 1 세타 원래 자리에서 모멘텀을 고려해서 이동한 새로운 자리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는 거죠. 네. 왜 이게 이 수식으로 대응되는지는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이런 똑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원래는 여기에서 여기 이 방향의 그레디언트 되게 크죠? 그래서 모멘텀과 그레디언트 밟으니까 여기에서도 그레디언트가 여기에 도착했는데도 이 그레디언트 의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네스트로브 같은 경우는 일단 모멘텀으로 한 스텝을 밟아서 낮은 위치에 내려오고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모멘텀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살짝 그 속도가 늦춰지면서 여기에 이제 좀 더 빠르게 수렴하게 되는 효과를 이제 NAG 메소드가 이제 모멘텀보다 더 발전한 그런 피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근데 사실 글로벌 실제 프랙티컬한 그거에서는 저희가 어떤 미니멈에 빠졌다고 해도 그게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확신을 여기가 글로벌 미니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걸 알려면 이제 전체 로스 서페스를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불가능한 작업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너무 얕은 로컬 미니멈에 빠지지 않는 정도로만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깊다 그러면 그냥 여기 글로벌 미니멈이다. 아니 그래서 이제 해보는 게 여러 번 이제 이니셜 포인트를 바꿔서 해보면서 이제 어디가 제일 잘 됐는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뭐 로스 서페이스 상에서 그리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이제 그걸 극복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최대한 깊은 로컬 미니멈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실제로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봤는데 이제 아까 큰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바닐라 SGD는 로컬 미니멈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모멘텀을 더해서 그러니까 뭐 관성을 더해서 이제 모멘텀이라는 방식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빨리 수렴할 수 있게 개선한 NAG라는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요? Problem of NAG라기보다는 뭐 바닐라 SGD라고 하죠. 스텝 사이즈가 파라미터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 세타로 나타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얘 안에 뭐 W1, 뭐 W2, 뭐 쭉쭉쭉, 뭐 WN 뭐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이 파라미터들이 얘는 지금까지 막 많이 변해왔어요. 근데 얘는 되게 적게 변해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미 미니멈에 있을 확률이 크고 이 W1에 대해서만 W1으로 이렇게 싹 잘랐을 때 그 미니멈에 있을 확률이 큰데 얘는 아직 거기에 도착하지 못했을 확률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파라미터마다 다른 사이즈의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상수만 굽혀놨으니까 지금 앞에다가 다 똑같은 크기의 스텝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 그레디언트는 다르지만 그 그레디언트 앞에 곱해지는 상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르게 스케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레디언트 앞에 곱해지는 값을 다르게 해서 러닝 레이트를 각각의 파라미터에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이제 처음으로 적용한 게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줄여서 아더그라드라고 부르는 이제 옵티마이저입니다. 이거의 경우는 이제 달라진 걸 한번 보죠. 원래 거랑 새로운 세타는 원래 세타에다가 얘는 그레디언트고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여기도 얘도 알겠고 러닝 레이트인데 뭐 이런 값이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밑에 뭔가 반비례하는 값이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죠. 뭔지 모르겠지만 GT에 비례해요. 얘는 GT라는 거는 원래 GT의 값에다가 저희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더한 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K개의 파라미터 세타 안에 K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1 곱하기 K의 뭐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GT라는 거는 1 곱하기 K의 벡터인데 이 각각의 값에는
얘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의 그레이디언트의 제곱의 합을 계속 여기다 더해주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각각의 이 GT 안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나타내는 거는 얘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계산한 그레이디언트의 제곱의 합, 그러니까 항상 양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변해왔는가가 GT의 각각의 엘리먼트의 파라미터별로 저장이 돼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이 도트잖아요. 얘는 이제 행렬 곱이 아니고 이제 엘리멘털 와이즈하게 곱하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상수가 아니라 1 곱하기 k짜리 벡터인 거고, 얘도 그레이디언트도 이제 어떤 로스 값을 k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들을 이제 쌓아놓은 거니까 1 곱하기 k의 뭐 벡터가 되겠죠. 얘가 얘고 얘가 얘면 얘를 엘리멘털 와이즈하게 곱해서 결국 이 그레이디언트 값을 러닝 레이트랑 똑같은 상수값, 원래는 여기에다가 이게 없고 이 똑같은 러닝 레이트 상수값을 다 곱해줘서 했는데, 그러지 말고 각각의 러닝 레이트를 곱해주자. 그 값은 지금까지 변해온 만큼과 반비례하는 값으로. 이 입실론은 그냥 0으로 나누지 않기 위해서 더한 아주 작은 값이라서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변해온 만큼의 반비례하는 러닝 레이트로 각각의 파라미터마다 다른 러닝 레이트를 넣음으로써 많이 변해온 파라미터는 조금씩 스텝을 밟게 하고, 왜냐면 미니멈에 근접해 있을 확률이 크니까. 그리고 적게 변해온 파라미터는 크게 스텝을 밟아서 빨리 로컬 미니멈으로 가라. 네, 이런 걸 이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라 하고, 그걸 처음으로 적용시킨 게 이 아다그라드라는 옵티마이저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첫 스텝에서는 이제 뭐 더해진 게 없으니까 이 처음엔 0이겠죠? 그래서 이 입실론이 있는 거예요.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뭔가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올 건데, 뭐 어떤 거에 지금 현재 값은 원래 값에다가 뭘 더한 거, 이렇게 이런 게 계속 나올 건데,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계속 더해온 거. 그냥 리커시브하게 정의를 해놔서 약간 식이 이해하실 수 어려울 식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 무시하시고 이 값을 지금까지 계속 더해온 거구나, 이 이전 스텝들의 값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다그라드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G에 계속 아까 계속 이 값을 더하는 거라고 했죠. G에. 그러면은 계속 양수값이 더해지니까 G가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 스텝 사이즈, 요 앞에 요 스텝 사이즈는 이걸 G에 반비례하는 값인데, G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트레이닝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스텝 사이즈가 엄청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오래 돌려도 더 이상 스텝을 안 밟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RMS 프롭인데, 달라진 점을 한번 보죠. 아까랑 똑같죠, 여기는? 여기는 아까랑 똑같고, GT에다가 저희 그레이디언트의 제곱을 더하는 건 똑같은데, 앞에 뭐가 붙었네요. 상수가. 저희 아까 값만 이제 디케잉 컨스턴트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이제 똑같이 디케잉 컨스턴트, 0과 1 사이의 어떤 값입니다. 뭐 0.9, 0.8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더해온 값에 0.8을 곱하고 실제 값에는 0.2를 곱함으로써 이렇게 계속 앞에다 이 원래 값에다가 더해줘야 될 값에다가 1보다 작은 0과 1 사이의 값을 계속 곱해주면은 이 무한으로 발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제 적절한 스텝을 계속 밟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이제 RMS 프롭은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아다그라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SGD보다. 그 다음에 RMS 프롭 같은 경우는 이 GT 값이 계속 양수만 더해지니까 너무 커져서 나중에 가면은 이 GT 값이 너무 커져서 스텝 사이즈는 그에 반비례하게 되니까 스텝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앞에 이제 디케잉 컨스턴트를 곱해 나감으로써 이제 너무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이제 유지가 되도록 한 걸
이제 아르메스 프롭이 아다그라드에 비해서 발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주로 네, 주로 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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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주신 질문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러닝 레이트 그 스텝 사이즈가 증가하진 않고 항상 점점 줄어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원하는 거긴 해요. 왜냐면 이런 로스 서페이스가 있다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크게 밟고 나중에 여기 가까이 오면은 여기서도 크게 밟아버리면 다시 이렇게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로컬 미니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에 맞는 작은 스텝 사이즈를 밟아 나감으로써 처음에는 크게 밟다가 로컬 미니멈에 가까이 오면 좀 세밀하게 작게 조심스럽게 밟아 나가면서 로컬 미니멈을 찾는. 왜냐면 요 근처에서도 큰 스텝 사이즈를 갖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서 이 아래로는 더 이상 낮아지지 못하게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로컬 미니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문제는 저희가 모멘텀으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의 장점과 이제 모멘텀을 적용함으로써 로컬 미니멈을 빠져나오는 장점을 이제 합친 게 이제 나중에 나올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다 델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얘는 또 뭔가 좀 식이 많네요. 복잡해 보여요. 달라진 점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뭔가 델타 세타, 이 세타의 변화량을 빼주는데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변화량을 빼줘야겠죠? 그 변화량이란 거는 얘는 원래랑 똑같고 얘도 원래랑 똑같은데 위에 뭐가 붙어 있네요. 그죠? 이 원래 값이랑 이 g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이 정의되어 있고 s라는 값은 g랑 비슷한데 다른 거라고는 원래는 그레디언트의 제곱값을 계속 더해줬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의 변화량을 직접 이제 파라미터가 지금까지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파라미터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뭐 저장하고 있는 게 이 s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만 보면. 네, 이게 그러면은 왜 g만 고려하던 걸 왜 s를 추가로 고려하느냐? 이거의 문제는 이제 이걸 개발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타가 어떤 유닛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물리량이라서 뭐 유닛 U라고 하죠. U라는 물리량 유닛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얘는 U고 그럼 얘도 U의 단위를 가진 어떤 값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러닝 레이트에다가 뭐 이거를 빼게 되면 얘는 상수고 로스는 이제 뭐 유닛이 없다고 하면 얘는 로스의 세타에 대한 평균 값이니까 단위가 U의 역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얘는 U인데 왜 얘는 U의 역수를 빼냐, 단위가 역수인 걸 빼냐, 단위를 맞춰서 빼줘야 좀 더 정확하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건데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의 단위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U의 역수고 얘의 단위는 이제 이 그레디언트 값의 루트 민드 스퀘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스퀘어 된 값을 GT에 계속 더하고 그거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그럼 결국 루트 민드 스퀘어니까 단위는 똑같겠네요. 얘랑. 그래서 얘는 단위가 U의 역수고 그래서 이 위에다가 지금까지 파라미터 변화량인 얘도 지금 S든 파라미터 변화량의 루트 민드 스퀘어니까 단위도 똑같이 파라미터의 변화량의 단위인 U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단위가 똑같이 U로 맞춰져서 뺄 수 있지 않을까. U의 U-1의 단위의 무언가를 빼는 게 아니라 단위가 U인 똑같은 단위의 값을 빼주니까 얘가 더 정확할 거다. 뭐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이 아다 델타 메소드입니다. 근데 이제 얘의 특성을 잘 보시면 원래 러닝 레이트가 이렇게 있었죠. 초기 러닝 레이트를 저희가 어떤 상수로 지정을 해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없네요. 그래서 실제로 쓸 때 시작하는 이니셜 러닝 레이트를 얘는 정의해주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얘는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어느 태스크에서는 얘가 아다그라드보다 더 잘 되는데 아다그라드보다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단위를 맞춰보자 한 거는 좋은 되게 인투이션인 것 같은데 실제로 워크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네, 그런 옵티마이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담입니다. 다시 큰 그림을 보고 넘어가자면 바닐라 SGD에서 로컬 미니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모멘텀이란 개념을 도입한 게 이제 모멘텀인과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NAG였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마다 러닝 레이트를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를 적용한 게 처음에 아다그라드였고 그거보다 조금 이제 발전된 게 아다델타와 RMS 프롭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장점을 좀 합쳐놓은 아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딱히 별게 없습니다. 이제 그냥 GT는 그레디언트의 약자예요. 이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쓰기는 너무 길어서 이제 GT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GT라고 보시고 자 M을 보시면 이 M 값은 원래 거에다가 디케잉 컨스턴트 앞에 곱해주고 지금 그레디언트를 계속 더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레디언트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케잉 컨스턴트를 잘 곱해준 그거를 이제 앞에 모멘텀에서 보면 얘랑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지금 이 VT도 이 그레디언트 값을 계속 합해줌으로써 저희가 모멘텀이라는 걸 계산을 했는데 얘도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모멘텀을 나타내는 값이고 VT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계속 더하고 있네요. 이걸 보면 앞에서 이런 애들이랑 똑같죠? 이 애들과 이제 비슷하죠? 형식이.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어댑티브 러닝 레이트를 하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해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들을 왠지 바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뭔가 한번 중간에 뭔가를 거쳤죠. 근데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둘 다 고려함으로써 이제 모멘텀과 그 이런 좀 더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레디언트의 퍼스트 오더 그레디언트와 세컨드 오더 그레디언트를 둘 다 고려하겠다. 이걸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하자면 저희가 지금까지 로스 서페이스를 뉴턴 메소드를 사용해서 2차 함수로 이제 근사를 하는 거죠. 2차 함수로 근사를 하면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는 더 빠르게 이제 그 미니멈으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약간 수학적인 얘기였고요. 결국에는 아무튼 둘 다 고려를 하겠다. 이게 이제 아담의 가장 큰 그거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 해주는 이유는 중간에 이걸 한번 해준 이유는 네. 프랙티컬하게는 실제 쓸 때는 얘가 이제 한 0.9 정도 되고요. 베타1이 베타2가 0.999 정도 뭐 이렇게 좀 더 1에 가까운 값이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 값들이 없잖아요. 이니셜 스테이트에서는. 왜냐면 뭐 그 전 애가 없으니까 얘가 다 0이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니셜 스텝을 밟을 때는 얘 앞에 곱해지는 거는 0.1이고 얘 앞에 곱해지는 거는 0.0001이다 보니까 MT의 값은 엄청 큰데 VT의 값은 엄청 작아서 첫 스텝을 밟을 때 너무 크게 밟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 0.1과 0.0001 뭐 이런 값으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처음 스텝에도 너무 크지 않고 적절한 사이즈의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스텝을 밟아 나갈수록 얘 이제 중요도가 커지게 되니까 이제 얘는 이제 거의 역할을 안 하게 되겠죠. 이제 처음에만 너무 큰 스텝을 밟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제로로 바이아스 된 거를 이제 unbiased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수학적인 용어고요. 좀 더 수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논문을 찾아보시거나 이런 논문은 이제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 논문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설명이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글들을
인터넷에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약간 옵티마이저들도 다, 제가 지금 되게 그 인투이티브한 설명들만 드렸는데, 원래는 이게 다 수학이거든요. 네, 또 강의 특성상 너무 수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인투이티브한 거를 이제 좀 중점을 더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원래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전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그걸 다 보고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스텝을 밟아 나가는 그런 형식의 것이었고요. 그거의 단점은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크면은 램에 다 올릴 수도 없어서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아니면 계산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트레이닝 셋을 다 쓰지 못한다. 램에 올라가는 만큼만 써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었고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 번에 전체를 다 보지 않고 그거를 미니 배치로 이렇게 잘라서 미니 배치만 보고 그 그레디언트 계산한 다음에 스텝을 밟고 또 미니 배치를 본 다음에 그레디언트 계산한 다음에 스텝을 밟고 이런 형식이었는데요. 이름이 스토캐스틱인 이유는 미니 배치에 따라서 디터미니스틱하게 어떤 한 방향으로 딱 가는 게 아니라 미니 배치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같은 위치라도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이다라고 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더 빠르고 로컬 미니멈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바닐라 SGD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 미니멈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문제를 이제 모멘텀이라는 관성을 저희가 더해줌으로써 해결을 했던 게 이제 모멘텀과 NAG라는 옵티마이저였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파라미터마다 러닝 레이트를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게 아다그라드였고, 그걸 좀 더 발전시킨 게 아다델타와 RMS 프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학적으로는 뉴턴 메소드를 그 쿼드라틱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뉴턴 메소드를 쓴 게 이제 아담이었는데, 이러한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까지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네. 그러면 파이토치에는 저희가 그럼 이걸 다 구현해야 되나요? 아까 그 식 너무 복잡해 보이던데 이걸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짜죠? 이런 질문 드실 수도 있는데, 파이토치는 이미 다 짜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시는 방법은 원래 저희가 SGD를 쓰면은 옵티마이저는 뭐 톨치, 이 옵팀은 이제 톨치.optim이라는 모듈인데요. 이 옵팀에서 SGD를 가져와서 모델 파라미터, 저희가 업데이트할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이니셜 러닝 레이트 그리고 뭐 모멘텀 이런 걸 정의해줬다면 얘를 아담으로 바꾸시기만 하면 아담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서 주의해야 될 거는 옵티마이저마다 이제 파라미터는 다 똑같이 받는데 이런 옵션 값들이 약간 요구하는 옵션 값들이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큐멘테이션을 읽어보시고 얘는 이러한 값을 원하고 뭐 얘네 디폴트 값은 뭐고 이런 걸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제 다양한 옵션 값들을 넣어주시고 이 이름만 저희가 배웠던 옵티마이저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더 향상된 어드밴스드된 옵티마이저들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파이토치에서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본 거고요. 실제로 쓰실 때는 이름만 바꿔주시면 간단하게 쓸 수 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